교감신경으로 인해 조여져 있던 혈관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으로 풀리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한 하나의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율신경의 조화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스위치가 고장난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신경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급할 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이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 중 주로 교감신경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져야 할 때 켜지지 않는 타입. 두 번째는 교감신경 스위치가 과도하게 켜지는 타입. 세 번째는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타입. 네 번째는 교감신경 스위치가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켜지는 타입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기립경사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립경사 검사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혈압 맥박수를 체크하고 일으켜 세운 다음 혈압 맥박수를 비교하는 검사인데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아래로 쏠려 혈압이 떨어져야 하는데 교감신경의 작동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시킵니다. 다시 말해 일으켜 세우는 행동 자체가 교감신경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첫 번째 유형에서는 환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준은 수축기 혈압 20, 이완기 혈압 10 이상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되면 그 기저에 있는 원인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이 교감신경 차단제와 같은 약물 부작용 또는 파킨슨병과 같은 뇌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감신경 스위치가 과도하게 켜지는 것인데 이 경우 일으켜 세웠을 때 맥박수의 과도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기능 중 맥박수를 빠르게 하는 것이 있으며 원래 일으켜 세우면 맥박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맥박수가 120배 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스위치가 전환되는 타입인데 환자를 10분 이상 오래 세워두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되면서 이로 인해 부교감신경으로 스위치가 전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으로 인해 조여져 있던 혈관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으로 풀리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의 이름이 미주신경이어서 이런 타입을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객관적으로 편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우리 뇌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하여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타입입니다. 임상진료에서 가장 흔히 만나게 되는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상태로 갱년기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는 안면홍조, 열감, 두근거림, 불안감,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변화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유발된 증상에 따라 다양한 진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통,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있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잦은 소변이 문제라면 과민성 방광으로 이름을 붙이는 시기입니다. 이 유형은 기립경사 검사로는 확인이 어렵고 보통 정량 뇌파, 우울, 불안과 같은 설문 검사로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동반하며 유형별로 원인 파악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올바른 검사와 진단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